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이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했는데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파트너가 일본 항공자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괌을 스타트해서 동해로 들어와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동해로 들어와서 순항미사일 발사, 타겟은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일본과 함께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돌아갔는데 소식 알려드리겠고, 또 그리고 미국이 정말 SF 영화에나 나오는 이런 장비 개발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미국이 위성을 이용해 지상과 해상 등 전 지구에서 작전하는 미군에게 원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대변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 공군 연구소가 위성을 이용해 지구상 어디에나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우주 태양 에너지 증강 시범 연구, 이른바 SSPID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2024년 기술 시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위성과 같은 궤도 비행체가 에너지를 수집 또는 생성해서 원격으로 지상에 송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별도의 케이블 연결 없이 수신기만으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미 공군 연구소는 이 기술은 우주에서 에너지를 무선 주파수로 전환해 파워빔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지상으로 송출해 지상 수신기가 이를 받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이다 라며, 우리는 이것을 달성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여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는 오는 2025년까지 우주에서 에너지를 생성해 지상으로 송출하는 에너지 위성 일명 아라크네를 발사할 예정인데요. 아라크네는 고효율 태양 전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 뒤에 이를 파워빔 형태로 지상에 송출해서 아군 장비의 충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의 목표 발전량은 무려 1000kW에 달하는데요. 현재 상용화된 태양 전지판으로 이 정도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무려 25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아라크네가 어느 정도 효율로 에너지를 생산해 또 에너지 감소 없이 지상군에게 효과적으로 전력을 무선 공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육군이 고민합니다. 지금 이 현재전 그리고 미래전은 이 통신기기부터 시작해서 탐지 장비, 이 배터리와의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기기가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군이나 공군처럼 전투기에다가 장비 싣고 있으면 괜찮죠. 다 이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있으니까 엔진에. 그런데 육군의 보병이라든지 이 보병들은 송신기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배터리로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앞으로 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녀야 되냐, 장거리 작전하고 원정 작전하고 하려면은 이게 우리 한국 육군도 아주 큰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 정말 놀라운 이런 개념을 해냈는데, 위성에서 이렇게 태양열 지필판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위성에서 발전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무선으로 충전시켜 준다? 이야, 예를 들어서 보병부대가 전진하고 있는데 무선으로 그 보병부대에게 또는 보병부대에게 배터리를 충전해 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000kW, 위성 하나당 1000kW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이런 태양광 발전, 이 보니까 한 250평 정도를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은 한 100kW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한 1000kW 하려면 2500평, 야, 어마어마한 덩치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을 좋게 만들겠죠, 미국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무선으로 쏴주는데 이 전기 에너지 손실 없이 무선으로 어떻게 해서 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보병의 또는 보병 부대의 그 배터리 충전기로 전기가 전달될 수 있을지, 이제 이게 관건인 것이죠. 내려오다가 구름이 있다면 이게 또 구름을 투과하는데 또 뭔가 손실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산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이것만 해결되면 보병 부대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작전 하는 부대들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수작전 부대들은 장거리 아주 중심 지역에 침투를 해서 오랫동안 매복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서 위성통신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작전 하는 부대들에게 뭐 그들이 배터리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무장이나 다른 장비를 더 착용하고 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될 텐데, 정말 이 실험이 꼭 시도가 성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최근 참수작전 부대 한국 전개 사실을 공개했던 미국이 서서히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괌에 배치된 미 공군 B-52H 폭격기가 일본과 함께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함께 오키나와, 동중국해, 동해 일대에서 대규모 폭격 편대군을 구성해 중심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시각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1일 실시되었는데요. 훈련의 핵심은 괌에 전개된 제-96 원정 폭격 비행대 소속의 B-52H 전략 폭격기 2대로 미군 폭격기를 일본 전투기들이 장거리 호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B-52H 폭격기는 동중국해와 규슈 상공을 관통해 동해로 진입했는데요. 규슈 남단의 뉴따바루 공군기지의 F-15J 전투기 4대, 규슈 북부의 스이키 공군기지의 F-2A 전투기 2대, 혼슈 중부의 히아쿠리 공군기지의 F-15J 전투기 2대, 혼슈 북부 치토세 공군기지의 F-15J 전투기 4대 등 총 12대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동해를 한 바퀴 크게 도는 B-52H의 밀착 엄호를 제공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일본 전투기들은 모두 보조 연료 탱크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임무가 장거리 호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는데요. 괌에서 발진한 폭격기가 동해를 한 바퀴 돈 이번 훈련은 북한에 대한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사격 훈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 폭격기의 동해 진입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미국이 최근 핵 대량 생산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모양새여서 향후 상황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디펜스 브리핑에서 이 미국이 뭔가 지금 이 한국에다가 참수부대를 동원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를 해드렸죠. 신인균의 국방TV에서 해드렸었습니다. 그걸 조선일보에서 또 받아 적었는지 뭐 조선일보가 따로 또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신인균의 국방TV에서 그 보도를 해드린 직후에 그날 오전부터 미국이 참수 훈련했다라는 보도가 국내 유력 일간지 그리고 외신 이렇게 쫙 퍼져나갔어요. 결국 이제 미국에서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을 한 것도 뭐 미 국무부나 뭐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안 한 거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했다라고 이야기할 리는 없죠. 자,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테이블에 앉냐 안 앉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시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했다가 다시 또 김여정이가 뒤집었다가 지금 뭐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막 확 뒤바뀌고 있는데, 그런 이 아주 뭔가 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야, 니들 지금 마지막 기회야. 한국에 지금 우리 참수부대 봤지? 비록 한국에 있는 주한미 특수전사령관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뭐 맞는 건 니들 뻔한 거 아니야 그거. 정말로 니 참수훈련 한 거야. 그리고 동해에 지금 들어갔는데 한국 쟤들 문재인 정부 우리말 안 듣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없으면 우리가 너 못 때릴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은 일본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서비스 잘 해주네. 너 어떡할 거야? 죽을래? 아니면 나올래?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B-52 폭격기가 이륙을 해서 북상을 했고, 그래서 오키나와 인근에서 공중급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중급유 받을 때 이 규슈 남쪽에 있는 뉴따바루 기지의 F-15J들이 내려와서 이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상을 했고, 그러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다시 F-2 전투기가 왔는데, 이 F-2 전투기 무장을 보니까 전부 공대공 무장밖에 없어요. AM-3, AM-4 일본 이제 국산 미사일들이죠, 공대공. 그런데 이 F-2 전투기는 원래 군함을 때리려고 만든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만든 전투기인데, 이번에 보니까
공대함 전혀 없고 공대공만 장착했다. 그 말은 이번 훈련이 전체적으로 전부 그냥 공대공 임무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는 오직 공대공 전투만 하는, 이 공대지 폭격 못합니다. 얘들은 그 능력이 부여가 안 돼 있죠. 과거에 이 F-15J를 도입할 때는 일본은 상대국을 선제 타격할 수 없는 그런 국가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제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공중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15J는 무조건 뭐 그냥 공중전. 그런데 F-2는 공대함 타격을 하는 전투기인데 여기까지 공대공 무장만 달고 왔다. 이 말은 전적으로 이번 모든 훈련은 B-52를 엄호하는, 호위하는 이 임무다. 그래서 B-52가 뭐 지금 ADS-B나 이런 거 다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일본에 이 밀리터리 덕후들이 있어요. 이 밀리터리 덕후들이 통신을 분석을 한 겁니다. 통신 분석해 보니까 동해 중간까지, 즉 이 동해 NLL 이 지역까지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본 혼슈를 관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동해 중부 지역까지 올라갔으면 제즘 ER 미사일을 쏜 훈련을 한 거 아니냐. 제즘 ER 미사일이 사거리가 900km니까. 그래서 동해 울릉도 북쪽까지 딱 올라가서 제점 ER 딱 쏘고 내려가는 이런 훈련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에 보여준 것이죠. 야, 이번에 안 나오면 너는 정말 이제는 끝까지 간다 라는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안 나오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소식을 북한에게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